자, 혁센커, 네. 주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왔나요? 정부의 강력한 정책에도 떨어지지 않던 서울 집값에 이상 신호가 포착이 됐습니다. 강남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면서 호가까지 끌어내리고 있는데요.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부의 압박 정책이 통한 걸까요? 과연 이번 움직임이 일시적인 하락에 그칠지 아니면 상승장의 끝을 알리는 분기점이 될지 이주앤머니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저의 최대 관심 분야인데 네. 김재원 기자가 현장에 직접 또 다녀왔다고요? 네, 강남구 대치동 일대 아파트를 둘러보고 왔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로 보시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최근 전용 면적 59제곱은 25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지난해 10월 같은 평수가 29억 원에 거래됐는데 이보다 3억 5천만 원 낮은 가격입니다. 1층들은 좀 싸게 나가긴 했죠. 금매가 단지당 한두 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압구정이나 개포 등의 고가 아파트에서도 호가를 수억 원씩 낮춘 매물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수억 원까지. 강남권 중심으로 일부 가격 급매 출현 현상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금 강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당분간 하락 전환하는 모습도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와, 이렇게 리포트를 보니까 확실히 이번엔 분위기가 뭔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아니, 현장을 직접 다녀오셨잖아요. 어떠셨나요? 확실히 시장이 좀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네.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다주택자 매물이 급매로 속속 나오고 있고 네. 시세보다 몇 억씩 호가를 낮춘 매물도 나와서 일부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 집값이 하락한다는 얘기를 뭔가 듣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생경해요. 네, 아니 호가가 얼마나 하락했길래 급매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사에 언급한 대치동 아파트 59제곱의 경우에는요. 네. 기존의 최고가가 29억 원이었는데 3억 5천만 원 낮은 25억 5천만 원에 최근 거래가 됐습니다. 그 밖에 다른 사례들도 많습니다. 최고가가 128억 원에 이르던 압구정의 한 아파트는 최근 100억에서 110억 원대 수준까지 호가가 떨어졌고요. 네. 또 지난해 12월에 42억 원대에 거래된 개포동의 한 아파트 84제곱 규모는 38억 원까지 가격을 낮춘 매물이 시장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 네, 강남하면 사실 부동산 불패 신호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강남이 먼저 빠진 게 신기한 현상이긴 하거든요. 기자님,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번 5월 9일부터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세를 중과하는 제도가 부활을 하는데요. 네. 이 제도가 영향을 많이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 집을 팔게 되면 세금 부담이 대폭 커지다 보니까요. 네. 다주택자들이 그 전에 집을 팔아야 하나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서울에서 강남 3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서는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 비율이 높다 보니까 이제 양도소득세 중과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의 절세용 매물이 이렇게 시장에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를 공식한 이후 이달까지 강남구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매물이 18% 넘게 늘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야, 오. 18% 넘게 매물이 네.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늘었다는 건데요. 네, 그렇죠. 네. 아, 근데 평론가님 며칠 전에 또 어떤 규제가 나와서 또 시끌시끌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이 다주택자들의 대출 연장을 규제하는 방침이 나올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오. 사실은 이제 다주택자가 갖고 있던 주택들이 시장에 나온다라는 거는 새롭게 공급이 늘어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거든요. 다주택자들이 그 집을 갖고 있었던 원천 중에 하나가 대출이 잘 됐기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 대출이 연장되는 게 끝난다라고 하면은요. 오. 이제 부담스럽죠. 그렇죠. 예. 자기 돈으로 이제 보유해야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이제 매물을 내놓게 하는 정책이 이제 들어올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네. 24일 금융위와 재경부, 국토부가 본격적으로 다주택자 대출 규제 대책회의를 가진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기존 다주택자들의 대출 만기 연장을 막고요. 대출 상환 유도를 하는 것이 이제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수도권의 규제 지역 중심으로 아마 시행될 걸로 보입니다. 아, 의도는 좋아 보입니다. 근데 또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출을 이미 받은 다주택자들의 입장에서는 뭐 대출 연장이 될 줄 알고 있었을 텐데 갑자기 상환을 해야 한다고 하면 좀 당황스러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걱정은 만약에 집주인이 상환을 못하게 됐을 때 네. 세입자가 그 또 피해를 떠안게 될까 봐 걱정이 좀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갑자기 대출이 중단이 되면 바로 못 갚는 연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좀 심한 경우에 집이 경매로까지 넘어가게 되면 세입자 피해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래서 당국은 여러 보완책도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다주택자 대출의 LTV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었고요. 또 당국은 일정 기간을 두고 분할해서 상환을 하는 방식도 같이 좀 살피고 있습니다. 기자님, 만약에 이 다주택자들의 경우에 뭐 서울에 집이 한 채가 있고 지방에도 집이 한 채가 있어요. 근데 요즘 추세를 보면 지방에 있는 집을 먼저 팔 거 아니에요. 그럼 지방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또 지방 부동산이 침체될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당국은 매물 유도가 필요한 지역에 한해서 좀 선별적으로 규제를 마련하는 방안 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도권의 규제 아파트를 타겟으로 우선 관리 대상으로 삼고 있는 핀셋 규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번 정책도 효과가 계속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평론가님? 아직은 두 가지 시선이 좀 교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회의적인 시각을 먼저 좀 말씀드려보면 개인 다주택자의 주담대 잔액이 1월 말 기준으로 약 36조 5천억 원인데요. 전체 주담대의 7%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 중에서 이번 대출 규제에 영향받는 사람이 많이 잡아봐야 7%에 불과하다 이런 뜻이고요. 네. 또 이제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 잔액도 전체 부동산 임대업 대출 잔액의 8.5%니까 개인 중에서 나 임대업자 이렇게 등록한 사람들이 8%밖에 안 된다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네. 이 정도 내에서의 대출 규제가 들어가도 사실은 시장 전체 집값을 하락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회의론의 핵심적인 근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특히 이제 고가 규제 지역 아파트는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 투자 비중이 높거든요. 네. 대출보다는 전세 보증금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현금을 뭉쳐서 일단 집을 샀기 때문에 대출 규제의 영향이 즉각적으로 나타나기는 조금 시차도 필요하지 않냐라는 게 또한 회의론의 두 번째 근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반면에 우리나라 주택 시장의 핵심을 보면은요 가장 정점의 강남 아파트고요 그 밑에 있는 아파트들의 가격 상승을 끌어가는 효과가 있거든요. 예. 근데 현재 정부가 나타내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 사실상 강남 아파트에게 타격을 주는 정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낙수 효과가 퍼지면서 이번에 집값 전체를 낮출 수 있는 충분한 촉매제가 된다. 7%나 8%의 비중이 적은 게 아니다. 예, 예. 그게 많이 오른 지역, 강남이라든지 한강변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인기 지역에 집중될 경우에 생각보다 파괴력이 클 수 있다는 그런 분석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직은 조금 시장의 반응을 회의적이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렵다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압박 카드를 정부가 멈추지를 않고 있습니다. 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세금은 최후의 수단이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세금 규제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초에는 세금을 가지고 집값 잡는 정책을 안 쓸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의 대통령 메시지도 있었는데요. 그 메시지도 기억이 나요. 중간에 이제 메시지가 조금 바뀌어서 네. 그걸 선호하지 않는다고 그랬지 안 쓴다고 한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약간 열어놓는 식으로 메시지도 좀 바뀌곤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의 순서를 보면은요. 일단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던 투자용 부동산을 먼저 이제 사실 공략하는 걸로 보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물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보유세 부담을 늘림으로써 결국에는 집을 갖고 있는 부담이 파는 부담보다 더 크게 만들어서 이익 형량을 하면 합리적으로 부동산을 매물로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보유세를 건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신호를 시장에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한편으로 보면 그러면 나는 똘똘한 한 채만 갖고 있으면 되겠네라고 하는 회피 심리도 또 가동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면 그 한 채에 대해서도 거주용 한 채냐 비거주용, 투자용 한 채냐를 또 나눈다고 메시지가 나오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드린다면 거주용 한 채를 제외한 비거주용 한 채 또는 다주택자가 갖고 있던 여러 주택들에 관해서는 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낼 수 있다는 메시지가 분명히 나오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보유세 개편이라든지 장기 보유 특별공제 축소 같은 논의들 이른바 세금을 통한 집값 잡기도 충분히 이제는 시장에서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뭐 비빔밥처럼 됐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정부의 강력한 정책들이 이어지면서 뭐 어쨌든 강남의 집값 하락은 좀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 지금의 이 하락이 일시적인 조정일지 아니면 본격적인 하락장의 시작일지 두 분 생각 어떤가요?
강남에서 급매물이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신중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남 아파트가 워낙 고가다 보니까 실거래가 활발하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25억을 넘어서는 아파트는 최소 23억을 현금을 가진 무주택자만 살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정도 조건을 갖춘 수요자가 현실적으로 많지는 않을 거라는 의견입니다. 이 때문에 이제 매수 희망자가 가격이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관망하는 분위기도 좀 감지가 되고요. 그래서 조정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손호건은 어떻게 보십니까? 하락장의 시작이다 아니면은 일시적인 조정이다. 그동안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그리고 부동산은 무조건 버티면 이겨. 이런 믿음도 사실 있었고요. 네. 근데 지금 사실은 일시적이나마 일단 하락의 추세는 잡히는 것 같아요. 네. 문제는 이게 단기적이냐 장기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냐 요 기로에 서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정부가 최근에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가 없다? 아니,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어. 그러니까 정부의 본격적인 의지가 앞으로 빈틈없이 정책을 계속 내면서 시장을 꺾을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제가 볼 땐 여기에 따라서 이 추세가 단기 하락이냐 장기적 추세 하락이냐를 결정지을 것 같아요. 한 가지 그런데 조금 이제 의미 있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사실은 부동산 관련해서는 그동안 늘 수익으로 보답을 했었습니다. 예. 부동산만큼 안전하게 오른 자산도 사실 없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증시가 많이 오르고 있어요. 즉 자금의 큰 흐름에 퇴로를 열어놓고 지금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큰 흐름으로의 머니 무브도 어느 정도는 생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과거와는 조금 다른 흐름이 하나 잡히는 부분도 있다라는 측면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늘 이야기했잖아요. 유독 우리나라가 어떤 자금의 흐름이 부동산 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다. 네. 근데 이제 뭔가 그 패러다임 자체가 좀 변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네요. 진짜 그 어느 때보다도 주택 매도를 고민하시는 분들, 또 저처럼 주택 매수, 사는 걸 고민하시는 분들 모두 좀 주목할 만한 상황인데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시장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생생한 부동산 현장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준 김지연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